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피로감이 계속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로 생각하지만 만약 이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병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놓치는 췌장암의 초기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췌장암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발견이 늦으면 치료가 어려운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몸은 우리에게 미세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기 증상을 제때 발견해 삶을 되찾은 분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한 실제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췌장암의 8가지 초기 경고 신호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함께 하시죠. 소화불량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 순간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냈을지 모른다. 침묵 속에서 자라는 악성 종양,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겨우 12%에 머물며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나 위장병으로 착각하는 사이 기회를 잃게 만든다. 척추 앞을 가로지르는 길고 납작한 기관으로 소화 효소를 분비해 지방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동시에 인슐린을 통해 혈당을 조절한다. 문제는 이 기관이 몸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점. 그래서 이상이 생겨도 표면에서 만져지지 않고 증상이 나타날 즈음엔 이미 종양이 자라 주변 혈관과 신경으로 번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많은 환자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합리화하고 버티는 문화적 습관도 진단 지연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 경추 통증이나 근육통으로 오해한 통증이 사실은 복부 깊은 곳에서 시작돼 등으로 관통하는 양상일 수 있는데 이런 신호를 놓치면 치료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이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하다게 나타난다. 둘째, 주변의 상장감막동맥과 복강동맥과 문맥 같은 중요 혈관이 밀집해 전이가 쉽다. 셋째, 항암과 방사선의 반응이 다른 암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조기 개입이 곧 예후를 좌우한다. 그러니 필요한 태도는 응포가 아니라 민감한 관찰과 소와 다른 신체 변화를 기록하고 통증의 패턴을 언어로 묘사해 전달하고 혹시라는 합리적 의심을 품고 검사를 요청하는 자세가 생존 전략이 된다.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식으로 무장의 신호를 구분하고 필요할 때 과감히 의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글의 다음 부분에서는 췌장암을 의심해야 할 8가지 초기 징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오해하기 쉬운 지점들을 임상적 관점에서 풀어낼 것이다. 목적은 단 하나, 공포를 키우는 게 아니라 행동 가능한 판력을 제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일찍, 더 정확히, 그리고 더 희망적으로 치료의 문턱에 서게 하는 것이다. 췌장은 우리 몸속 깊숙한 곳, 위의 뒤편과 척추의 앞쪽 사이에 가늘고 길게 누워있는 기관이다. 길이는 대략 15cm 정도로 머리, 몸통, 꼬리의 세 부분으로 나뉘며 머리 부분은 12지장에 감싸여 있고 꼬리 부분은 비장과 맞닿아 있다. 이 작은 기관은 소화와 혈당 조절이라는 2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를 분비하여 음식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주고 동시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한다. 그러나 췌장의 위치가 너무 깊고 복잡한 장기들 사이에 숨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피부로 만져지지도 않고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종양이 상당히 커져 주변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췌장암은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해부학적 특성과 증상의 은폐성 때문이다. 췌장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쾌감으로 느껴지며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들은 흔히 위염이나 스트레스성 위장장애로 오해된다. 또한 통증이 복부와 등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허리나 근육의 문제로 착각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먼저 찾는다. 그러나 그때쯤이면 이미 종양이 혈관이나 림프절로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다. 췌장 주변에는 상장감막동맥, 복강동맥,
문맥 같은 주요 혈관이 지나가며 이들 구조물은 암세포가 전이되기 쉬운 경로가 된다. 더구나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낮아 조기 발견이 생존을 좌우한다. 겉보기에는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세포들이 무질서하게 증식하며 소화 효소의 균형을 깨뜨리고 인슐린 분비 기능을 망가뜨리며 결국 몸 전체의 대사 체계를 흔든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약해진다고 생각하며 방심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서 작은 종양이 점차 세포를 삼키며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췌장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이 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증상이 늦게 드러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침묵 속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가 췌장암의 조기 발견으로 이어지고 조기 발견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는 췌장암의 가장 흔하고도 첫 번째 경고 신호다. 평소 식습관과 운동량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몸무게가 줄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다이어트의 효과가 아니다.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소화효소의 분비가 감소해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섭취한 영양분이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는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모두가 충분히 소화되지 못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대변으로 배출된다. 동시에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라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과정에서 몸은 영양 결핍과 근육 소모를 겪는다. 암세포가 분비하는 여러 화학 물질들은 뇌의 식욕 중추를 자극해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떨어뜨리고 신진대사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평소보다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하게 만든다. 결국 사람은 먹어도 체중이 늘지 않고 오히려 빠지게 된다.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3달 안에 체중의 5% 이상이 줄거나 6달 동안 10% 이상 감소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특히 평소 체중이 안정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징후인 상복 통증과 등으로 퍼지는 통증은 췌장암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췌장은 위 뒤쪽, 척추 앞쪽에 위치해 있어 이 부위에 종양이 생기면 통증이 명치 부근에서 시작해 등으로 관통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환자들은 흔히 등을 뚫고 나오는 듯하다 혹은 명치에서 등을 꿰뚫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 일반적인 위염이나 위궤양의 통증은 식사 후 완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췌장암의 통증은 식사와 관계없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된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누워있으면 압력이 증가해 통증이 심해진다. 반대로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 통증이 다소 완화된다. 이것은 그 자세가 췌장 주변 압력을 줄이기 때문이다. 많은 환자들이 이 통증을 허리 디스크나 근육통으로 착각해 정형외과 치료를 받지만 아무리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다면 복부 장기 문제를 의심해야 한다. 실제로 신경과나 내과 진료 중 통증의 방향과 양상을 세밀하게 묻는 과정에서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된 사례도 적지 않다. 통증이 명치에서 시작해 허리로 번지고 앉거나 숙이면 조금 나아지며 누우면 심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내부 장기의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췌장암의 통증은 그 위치와 성격 때문에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른다. 이 두 가지 증상,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등으로 번지는 상복부 통증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초기의 경고다. 몸은 언제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신호를 보낸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지속적인 식욕 저하와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은 췌장암이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다. 처음에는 단순히 입맛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넘기지만 그 속에는 이미 췌장의 기능 저하가 시작된 경우가 많다. 췌장은 음식의 소화를 돕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기관인데 이 효소가 부족해지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더 이상 음식을 즐기기 어렵게 된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먹기만 해도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며 냄새조차 견디기 힘들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뇌는 자연스럽게 음식 섭취를 피하게 되고 식사량이 줄면서 체중과 체력이 동시에 감소한다. 게다가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면서
몸의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고 면역 체계는 그 암세포와 싸우느라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피로가 쌓인다. 몸은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하루 종일 무거운 느낌이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과로의 피로감과는 다른 종류의 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모성 피로다. 이와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징후가 바로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이다. 췌장이 분비하는 효소가 줄어들면 음식물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장 속에 남아 발효되며 가스를 만든다. 배는 쉽게 부풀고 트림이나 방귀가 잦아지며 식사 후 불편감이 지속된다. 기름진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 부룩하고 답답해지며 때로는 구역질이나 구토를 동반하기도 한다. 대변은 평소보다 색이 옅어지고 기름기가 떠 있으며 물에 잘 가라앉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지방변이라 부르는데 지방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배설되는 현상이다. 복부 팽만감은 단순한 소화불량과 달리 며칠 만에 사라지지 않고 점점 심해진다. 이런 증상이 기존에 없던 사람에게 새로 나타났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소화제나 위산 억제제를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문제의 근원이 위나 장이 아니라 췌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췌장암의 초기에는 이렇게 미묘한 변화들이 천천히 나타난다. 입맛이 떨어지고 먹어도 피곤하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배가 더 부룩한데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이 함께 나타나고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몸이 스스로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면 질병은 침묵 속에서 자라난다. 식욕 저하와 만성 피로, 그리고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이며 바로 이때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황달, 즉 피부와 눈의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현상은 췌장암이 이미 담도를 압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신호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십이지장으로 흘러가 지방을 분해하는데 췌장의 머리 부분에 종양이 생기면 그 통로인 담관을 누르게 된다. 담즙이 제 길을 따라 흐르지 못하면 그 안에 포함된 빌리루빈이라는 노란색 색소가 혈액으로 역류해 온몸으로 퍼진다. 그러면 피부와 눈의 흰 자위가 서서히 노랗게 변하고 소변은 콜라색이나 진한 홍차색으로 짙어지며 대변은 회색빛 혹은 점토색으로 옅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단순한 피로나 간 기능 저하로 오해하지만 췌장암에서는 이 현상이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대신 명확하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황달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신체 신호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황달이 보인다는 것은 이미 종양이 담관을 압박할 만큼 자랐다는 뜻이므로 이 시점은 더 이상 초기라 하기 어렵다. 췌장의 머리 부분에 생긴 암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황달을 일으키지만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 생긴 암은 황달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황달의 유무만으로 안심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황달이 생길 때 종종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된다는 것이다. 빌리루빈과 담즙산이 피부 아래에 축적되면서 밤에 더 심해지는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한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상처가 나도 계속 가렵다. 이런 증상은 흔히 알레르기나 피부 트러블로 오해되어 피부과를 찾게 하지만 실제로는 간과 담도 그리고 췌장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특히 50살 이상의 사람에게서 갑자기 황달과 가려움증이 동시에 나타났다면 그건 단순한 간 피로가 아니라 췌장암의 명확한 경고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황달과 함께 소변의 색이 진해지고 대변의 색이 옅어지는 변화가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췌장암의 황달은 병이 진행되었다는 표시이지만 역설적으로 조기 진단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눈으로 확인 가능한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그 순간 주저하지 않고 진료를 받는다면 치료의 기회를 지킬 수 있다.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보지 못하거나 무시할 뿐이다. 황달은 췌장암이 보내는 분명한 SOS이며 이 경고를 인식하는 것이 생명과 시간 사이의 경계를 결정한다. 새롭게 발생한 당뇨병이나 기존 당뇨병의 갑작스러운 악화는 췌장암의 6번째 경고 신호다. 평소 혈당이 잘 조절되던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거나 이전까지 당뇨가 없던 사람이 50세 이후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는다면
그 배경에는 췌장의 구조적 이상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를 포함한 내분비 기관으로 이 세포들이 손상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무너진다. 종양이 췌장 조직을 직접 파괴하거나 염증 반응으로 주변 세포의 기능을 저해하면서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감소한다. 또한 췌장암에서 분비되는 특정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혈당은 오르고 식사와 운동, 약물 조절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안정되지 않는다. 많은 환자들이 이를 단순한 식습관 문제나 스트레스로 오해하지만 사실상 암이 췌장의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만하지 않고 가족력도 없는 사람이 중년 이후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는 흔한 제2형 당뇨병의 발병 패턴과는 다르다. 반대로 기존 당뇨 환자가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화 혈색소가 갑자기 상승하거나 약을 늘려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 또한 의심해야 한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서 체중이 줄거나 복통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대사 질환이 아니라 췌장암의 징후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가 나타날 때 필요한 것은 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췌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복부 CT나 MRI 혹은 종양 표지자 검사를 통해 췌장 조직의 변화를 살펴야 하며 조기에 발견된다면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단계일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7번째 신호인 급성 췌장염과 유사한 증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췌장암 환자의 일부는 처음에 급성 췌장염으로 오인되어 병원을 찾는다. 종양이 치관을 막거나 압박해 췌장액이 역류하고 그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면서 극심한 복통과 구토, 발열이 나타난다. 특히 명치에서 시작해 등으로 퍼지는 통증은 전형적이며 통증의 강도가 매우 세다. 문제는 일반적인 급성 췌장염은 치료 후 회복이 빠른 반면 췌장암으로 인한 염증은 증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거나 짧은 기간 내에 재발한다는 점이다. 음주를 중단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췌장염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원인 없이 급성 발작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회복력은 떨어지고 암이 그 빈틈을 파고든다. 새롭게 생긴 당뇨와 원인 모를 급성 췌장염, 이 두 가지 현상은 별개처럼 보이지만 같은 뿌리를 가진 하나의 경고일 수 있다. 췌장이 보내는 신호는 늘 작고 조용하지만 그 속에는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 8번째 징후로 꼽히는 것은 다른 이유로 받은 영상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췌장의 이상 소견이다. 최근 들어 건강검진이나 다른 질환으로 인한 복부 CT, MRI 검사를 통해 아무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영상에서 미세한 이상이 잡히는 경우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췌장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이상 소견으로는 췌관의 확장, 작은 낭종, 췌장 실질의 위축 혹은 작은 결절성 음영이 있다. 정상적인 췌관의 직경은 대략 2에서 3mm 정도이지만 종양이 관을 막거나 압박하면 4mm 이상으로 넓어질 수 있다. 이 확장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방치할 경우 암이 이미 관을 침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나이가 들며 췌관이 약간 확장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특정 부위만 국소적으로 넓어져 있거나 다른 변화와 함께 나타난다면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췌장 낭종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대부분은 양성이지만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변하거나 암세포와 연관될 수 있다. 특히 낭종의 크기가 3cm 이상이거나 벽이 두껍고 내부에 고형 성분이 보이는 경우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낭종이 커지는 양상이 있다면 즉시 추가 검사를 해야 한다. 췌장 실질의 일부가 위축되거나 밀도가 불균일하게 보이는 것도 경고 신호다. 건강한 췌장은 균일한 밝기와 형태를 유지하지만 암이 자라면 해당 부위의 혈류가 변하고 조직이 수축하면서 주변과 대비되는 음영을 형성한다. 이런 미세한 차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조기 진단의 핵심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발견된 췌장암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 발견된 경우보다 훨씬 작은 크기일 가능성이 높고 수술적 제거가 가능한 확률도 크다. 또한 전이가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생존율이 월등히 높아진다. 따라서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다. 영상 검사에서 췌장의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아무 불편이 없어도 반드시 소화기 내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내시경 초음파나 MRCP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췌장의 구조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조기 암이나 전암병변을 찾아낼 수 있다. 현대의학의 영상 기술은 매우 정교해졌지만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려면 환자의 경각심이 함께해야 한다. 무증상 췌장암은 침묵 속에서 자라지만 영상은 그 침묵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창이다. 몸의 신호가 들리지 않을 때는 영상이 말한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조기 발견의 시작이며 그것이 곧 생존으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췌장암의 8가지 초기 신호를 이해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행동이다. 몸이 보낸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의료적 판단으로 이어져야 한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에게 명확히 물어야 한다. 내가 느끼는 증상이 췌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는 언제 시행하는 것이 좋은지, 혈액 검사로 암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력이나 생활 습관 같은 위험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 묻는 것이다. 이 5가지 질문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병의 원인을 추측하는 대신 확인하는 태도, 그 차이가 진단의 시점을 바꾼다. 행동의 2번째 축은 생활 습관이다. 평소와 다른 소화 장애나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기록하고 병원에서 상담해야 한다. 특히 50살 이후라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수면은 하루 7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주 3번 이상 30분씩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흡연은 췌장암의 위험을 2~3배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므로 반드시 끊어야 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세포의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를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치료의 한 부분이다. 또한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다. 가족 중에 췌장암 병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서로의 건강 상태를 공유해야 한다. 서로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상 신호가 있을 때 함께 병원을 찾는 습관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다음으로는 단계별 실천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자가 모니터링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고 식욕과 소화 상태, 대변과 소변의 색 변화를 기록한다. 이렇게 쌓인 기록은 의사의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 2번째 단계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다. 50살 이상이라면 매년 종합검진을 받고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가족력이 있다면 40살부터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번째 단계는 위험 신호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다. 8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거나 한 가지 증상이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황달이나 급격한 체중 감소는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큰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의학의 발전은 놀랍지만 그 어떤 기술도 스스로의 몸을 가장 먼저 인식하는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와 장비가 있어도 자신의 몸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췌장암은 무섭지만 절망적인 병은 아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최근에는 수술 기법과 항암 치료의 발전으로 예후가 점점 개선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와 실천이다. 지금 이 순간의 관심과 기록, 그리고 검진이 내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지식은 공포를 줄이고 행동은 생존을 만든다. 결국 우리 각자가 자신의 건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췌장암이라는 침묵의 살인자와 싸우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믿을 수 있는 정보와 따뜻한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